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입니다. 어제 월요일장에 나프타 협상 타결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탄력, 상승성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지수에 대한 상황은 어제와는 좀 다릅니다. 일단 이탈리아 재정 불안이 다시 대두되면서 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슈들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활짝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오늘 나프타 효과가 이제 상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재정 위기 소식도 오늘 좀 주요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에 좀 더 집중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요, 과연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라고도 했고, 또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외신 쪽 기사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무역 전쟁 이슈가 좀 더 좀 타이트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준비된 이슈와 함께 실시간 속보까지 1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 저녁인데 오늘 신세계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화요일 저녁 신세계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전일 이제 나스닥 자체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에서 이제 나프타 협상 관련해갖고 무난하게 이제 협상이 체결이 되면서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 조정 장세가 이제 미 증시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신세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된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될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은 해왕 마스터님의 전략으로 탄탄하게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1시 3분 지나가면서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3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자, 현재 시세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시세 보십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일단 초반에 기록했었던 상승을 또 반납을 하고 일단 아래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하락 전환이 다시 된 상황입니다. 2,928.50포인트 선으로 0.03%의 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7,677.25포인트로 0.01%의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보시죠. 어제장까지 유로FX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구간에서도 역시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6 라인 초반대고요. 1.16-120달러 선인 0.30%의 하락세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지금 현재 시각에 골드가 급등을 하면서 1.39%, 1% 넘는 강한 상승을 정말 오랜만에 보여줍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1,200달러 다시 돌파가 됐고요. 1,209.4달러 선으로 1.4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크루드오일 좀 주요하게 보셨는데요. 어제장에 결국엔 오일이 2% 넘는 급등을 했네요. 2.60% 급등하면서 종가는 75.47달러까지 기록을 했고요. 자, 현재 부근에선 추가적인 상승은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약보합권에서 75달러를 지켜낸 채 75.3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 뉴욕 증시는 이탈리아 불안이 지속이 된 가운데 혼조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에 저희가 지수와 오일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해드렸는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긍정적인 이슈로 탄력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방향성이었지만 오늘의 이탈리아 불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혼조 출발한 상황입니다. 지수가 좀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반면 오일은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각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이 나오고 있을까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전달해 주실까요? 네, 캐나다와 지금 나프타 재협상을 지금 타결한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지금 협상과 또 해결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향해 분노가 지금 모이고 있다, 집결되고 있다라는 외신 쪽 이야기인데요. 이 나프타의 이런 타결 소식이 과연 미중 무역 전쟁의 호재로 작용할 것인지 오히려 이 트럼프의 사기를 돋구면서 더욱더 대강경 기조를 세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프타 재협상에 대한 전 세계 반응은 뜨겁습니다. 아시아, 유럽뿐만 아니라 당국인 캐나다, 멕시코 모두 좋은 반응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호재가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가치가 이 나프타 합의에 따라서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덩달아서 캐나다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여러 차례 10월 달에 폭락한 바 있지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1929년과 1987년 그리고 2008년에도 10월에 급락을 했다면서 이 투자자들이 10월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라고 금융 전문지 이 베런스가 전했는데요. 20년 동안 뉴욕 증시 대표 지수였던 다우존스의 10월 평균이 2.49% 오르면서 지금 1년 중 가장 가파르게 뛴 달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중간 선거를 치른 해에는 미국 증시가 10월에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미국 증시가 지금 강세 흐름을 보였고 특히 10월 오름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 6개월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랠리가 더욱더 치솟을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의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거품이다 혹은 계속돼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기관마다 분분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한 피터 시프는 미국 증시가 10월 달에 급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항상 10월에 가파른 내리막을 걷곤 했다라는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요. 크게 하락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지만 대폭락이 발생한 소수의 전례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987년과 1929년의 대폭락을 포함해서 10월 달에 곤두박진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그 예시로 들었는데요. 현재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과거 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높다면서 10월 증시 폭락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느슨한 금융 규제가 다음에 금융위기를 한층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존스 홉킨스대의 로런스 볼 경제학 교수의 발언인데요. 다음 금융위기는 지난 위기와 비슷한 충격을 주거나 더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 부적절한 규제와 또 정부의 지금 미국 연준의 소극적인 대처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금융위기로 강화된 규제를 푸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바로 시장의 최대 위협 요인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이 두려움을 준다면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서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록은요, 이 신흥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중 무역전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많은 신흥국 시장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경우에 루피아가 지금 쓰나미 사태에 이어서 20년 만에 정말 최저치를 지금 찍으면서 더욱더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블랙록은요, 이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양호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IMF의 라가르드는요, 이 신흥시장 1천억 달러의 이 자본 유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상황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망도 계속해서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이슈였던 바로 이탈리아 불안 사태, 이 부분에 따라서 유로화가 하락을 하면서 3주째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도 역시 지금 국채 금리 자체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정권 핵심이 지금 유로화가 지금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이탈리아에 대한 이런 적자가 3% 근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용 등급이 강등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이런 외신들은요, 영국의 정치 관련 뉴스를 엄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파운드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이 메이 총리의 이런 브렉시트 계획안을 둔 갈등이 커지는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라는 말도 전했는데요. 지금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노동당과 비슷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보수당만의 길을 추구해야 차기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면서 메이 총리와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건설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점도 파운드화 약세의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의 협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파운드화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쯔비시 지금 파이낸셜 그룹이죠. MUFG는 지금 파운드화의 전망이 취약하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낮아지면서 눈에 띄게 하방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브렉시트 협상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할 때마다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이 문제라면서요.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체커스 플랜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11월 이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대비 엔화 가치 하락 현상이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방향성을 틀 수가 있다라고 지금 FTXM의 지금 자밀 아마드 글로벌 통화 전략 헤드가 발언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나프타 협상 지금 타결이 되면서 다시금 일본과의 무역 이슈에 집중할 수도 있다라고 역시나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유가 관련 소식들 좀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제재 11월 4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국제 유가 브렌트유가 85달러를 경신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100달러 배럴당 실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또 인도와 함께 이란산에 지금 원유를 수입하는 것을 좀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5일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달에는 그간의 기록에서 반 토막 정도, 지금 반 정도의 수입만을 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CNBC에서는요, 100달러를 향해 가는 원유 가격을 오펙이 막을 힘이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의 유효 생산 능력이 지금 하루 150만 배럴로 예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55만 배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펙의 지금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만큼 이 사우디의 능력 자체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이 전문가들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우디의 추가 공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배럴당 100달러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들어봤습니다. 일단 파운드에 대한 부분과 일단 뭐 오일에 관한 소식들도 뭐 다양한 종목들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협상 타결 이후 이탈리아발 우려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지수의 모습입니다. 전일장과는 좀 다르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하락 전환이 되면서 두 지수 모두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어제장에 2% 넘는 급등을 보여줬던 크루드 오일이고요. 11월물입니다. 위험자산 확대와 이란 제재 여파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오일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좀 분석을 하고 있는 $100에 대한 부분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 지수입니다. 전일장에 대한 부분은 나프타 협상 타결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갔었지만 오늘장은 조금은 다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지수가 일단은 이전에 마스터님의 의견으로 좀 장기적으로 상승을 좀 보셨던 부분도 있잖아요. 관망을 주신 이유가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신지도 궁금한데요. 관망을 든 네. 거는 제 이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이제 매수 뷰에 대한 그런 뷰를 굉장히 최근에 엄청 많이 봤었는데, 뭐 S&P나 나스닥 미 증시 자체가 일단은 전일이었죠. 예, 전일 연중 고가를 갱신한 상황이에요. 예, 갱신한 상황이고,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시면 나프타 협상 타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시황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는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어요. 이미 시황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이 정도 볼 수 있는데, 전일 만약에 나프타 협상 자체가 이제 시황에 미반영이 됐다면은 매수 장세로 엄청나게 날아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이거는 미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네, 전일 이제 틱차트 상으로 이제 추세 자체가 매도 장세로 열린 것 자체는, 자, 조정에 대한 분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웨이팅을 좀 들었지만은, 새벽 시간대 추세 자체를 이런 거를 기대해 볼 만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제 S&P나 나스닥 자체는 원래 가장 이제 시간이 활발한 시간이 새벽 시간대예요. 새벽 시간대 이제 추세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온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그러면은 이런 장세에 대한 매도세를 좀 기약은 할 수 있어요. 기약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염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은 330대 기준으로 이제 스팬이 좀 밀리고 나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에 한번 걸리는 자리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 기준선 위치값에 한번 고가에 한번 걸리는 자리예요. 이 위치값 자체가 오늘 당일성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지지를 받고 스팬 자체가 대차 밀린다면은 여기서부터 매도 추세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왜냐면은 무의미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반등 오는 자리 자체가 무의미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자리가 포지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염두를 하고 싶은데, 스팬 자체가 다시 재차 밀리면은 이런 기준선 위치 값에서 한번 노려보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틱 차트 기준을 좀 설명드리면은 330틱 에서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330틱 기준상 지금 고가 자리가 7680 인근에서 좀 저항을 받았는데, 괜히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준선에 또 한번 맞고 이제 눌릴 수 있는 위치 값이기 때문에 좀 크게 이제 추세장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은 손절 라인을 짧게 구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들이대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만약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웨이팅을 좀 선호하는 편이지만은 오늘 좀 위험한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방향성을 한번 따져보자면은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좀 기대가 높다. 그런데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고가 자리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단순 차트만 가지고 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틱 차트상 이 스팬 자체가 무너지고 그 다음 기준선 위치값에서 한번 추세장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서 추후에 이제 새벽 시간대에 조금 이제 매도적인 뷰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포지션 선정 자체는 굉장히 무리고 좀 더 기다려 본 다음에 새벽 시간대에 한번 매도적 스팬 자체가 밀리면은 매도적인 부분 한번 고려해 보자, 이런 위치값은 한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도적인 부분으로 일단 포지션을 현재 지켜보셨다가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합권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일까요? 반등보다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반등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데 지금 자리 위치값 어떻게 보면 7680, 나스닥 기준입니다. 7680에 대한 지지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지가 아니라 일단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는 단계이기 때문에 스팬 자체가 밀리면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매매하기보다는 밀리고 나서 추세 자체가 형성되는지 판단하에 그때 한번 보시는 게 낫고, 지금 만약에 7680에 대한 고가가 열린다면은 지금 이 장세가 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면은 사실 관망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매도 장세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좀 엿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열리면은 조금 이제 새벽 장세에서 많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런 코스로. 근데 이 가능성을 굉장히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지표 값도 굉장히 상단으로 올라갔고 추세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조정에 대한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매도적 관점을 스팬이 밀리고 나서 좀 판단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330T 기준상. 지금 상황은 아직 매매에 대한 포지션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걸 염두하시고 매도를 좀 보시는 게 리스크 관리가 된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보냐면은 손절 컷을 명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시작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기준선 위치값에서 보면은 스팬 넘어가는 구간에 손절 두고 쭉 지켜보는 거예요. 이 장세를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은 손익비 구성이 되기 때문이죠. 손절은 어떻게 보면은 해외 선물에서 굉장히 동반돼야 할 수단이에요. 왜냐면 확신은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값에서 잡고 손절 자체를 두는 것 자체가 최고의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위치값 자체가 그렇게 나오진 않는다.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질문이 왔어요. 끝자리 7866님의 질문인데 지수 장기 랠리를 말씀 맞춰주신 혜왕님 반갑습니다. 이제 이 랠리는 끝날까요? 라고 상승 랠리에 대해서 이 전부터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상승 랠리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장기적으로 보셨던 상승 랠리 이제 좀 끝난 것인지 그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겠죠. 사실 제가 그렇게 매매를 자주 하는 스타일을 권유드리진 않아요.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나서 좀 기회가 있다 싶으면 그때부터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조금 과감하게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연말까지는 지속적인 고가 갱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랠리가 끝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한 번 열린다는 거예요. 자, 변곡이 오는 기준 자체를 좀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일봉상 어떤 강한 지지 자체를 깨고 내려가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하고. 몇 가지 조건 자체가 필요한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총 이제 두 가지예요. 일단은 일봉상 어떤 기준에 대한 지지를 밀고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변곡에 대한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최하단부터 오는 일봉에 대한 지지는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야지 변곡이 왔구나,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변곡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구나. 그러면 지금 어떤 조건 자체도 만족을 못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매도에 대한 뷰는 단순 조정에 대한 뷰입니다. 조정에 대한 가능성. 그럼 조정 장세가 열리면은 매도를 데일리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적인 뷰가 굉장히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추세 자체를 보라는 거 의미지, 이 장세 자체가 앞으로 고가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10년물 채권하고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제로 영역으로 가기 전까지는 거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데 작년 2017년도에 어닝 시즌에 맞춰서 쉬지 않고 고가 갱신을 했던 거는 미 증시 자체가 앞으로 거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하나의 정황이고, 무역전쟁 자체가 올해 초부터 발생을 했지만 고가 갱신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앞으로 미중 무역 자체가 더 이상 나스닥 증시의 반영이 굉장히 힘들다, 이 정도로 좀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이제 장기적인 뷰에 대한 포지션을 볼 자리는 어디냐면은 앞으로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강한 지지가 머무르는 자리. 지금 오늘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7415 자리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그 내려갈 때까지 조정 장세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됩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나는 앞으로 안정적인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매매를 하겠다, 이런 식 관점을 가지신다면은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적 뷰가 발동했을 때 그때 한 번 더 매수적 관점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장기적 포지션 말고는 사실 이제 매수적 뷰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단타 데일리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고 싶고, 지금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연말까지 연중 고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제 10년물, 2년물이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고가가 나와요. 제로 영역으로 가더라도 당분간은 고가가 지속적으로 열려요. 왜냐면 이거 하나의 이제 10년에 한 번 오는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 패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톡스타를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고, 방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장기 포지션에 대한 뷰는 나오지 않는다. 장기 포지션에 대한 뷰는 다시 한번 보려면은 좀 더 관망하는 시간 자체가 필요합니다. 데일리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조정 장세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적 뷰도 한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랠리에 대해서 일단 뭐 꾸준하게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지수 관련된 이슈들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을까요? 박나연 캐스터 지수 관련 외신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이제 개장 소식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나프타 효과로 상승 랠리 이어갔던 이 지수가 오늘 기술주 그리고 은행주들이 좀 하락을 견인한 소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무역전쟁과 다시 이탈리아의 위기 우려로 지금 시장의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시장은요,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해결 국면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발의 유로존 채무 위기도 오늘 주요한 소식으로 들어와 있고요. 세계 증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탈리아의 보르기 위원장의 발언이 주요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만의 통화가 있다면 이탈리아 이런 문제들이 분명하게 truly convicted,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브렉시트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유럽의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데 이탈리아까지 혹시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연준 의장의 지금 보스턴에서의 나베 연설 예정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면서 인플레이션과 고용 전망을 좀 언급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또 드리자면, 이제 미국이 나프타 개정 협상을 마치고 이제 중국에 이제 집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과의 대화를 원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혹은 대화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좀 엇갈린 발언들을 하면서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관세 때문에 중국산 제품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이 북미 지역에서 새로운 무역 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지금 북미 지역이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지금 라이징이다라고 이 시장에서는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지금 경제 분야의 대치가 외교와 안보 분야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전이되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소식에도요. 지금 남중국해에서 이 중국 함정이 지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나던 중에 지금 미국의 구축함에 접근하면서 충돌 직전까지 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외교 안보 대화도 지금 취소된 상황인 만큼 중국과는 계속해서 갈등을 좀 더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크 모비우스는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합의는 피로 물들 수도 있다. Blood on the streets라고 이 제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아주 험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억 달러 무역 적자가 중국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은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가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미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전쟁을 끝낼 것 같다. 하지만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출혈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주고받기식 보복관세 주고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또 아마존사가 오늘은 미국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다는 소식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프타와 이 캐나다의 협상 속에서 이 저렴한 또 노동력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지금 아마존사는 지금 최저임금을 좀 인상했다는 소식이고 이 부분이 오늘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가 지금 쓰나미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루피아까지 가뜩이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저치 2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신흥시장 위기가 더욱더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켓워치에서의 전문가의 좀 진단 발언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프타 협상으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미 하루가 지난 지금 유럽과 아시아장은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중국과 계속해서 무역 전쟁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소식까지 시티 인덱스의 전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군함 충돌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피로도 물들 수 있다, 좀 격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오래된 이슈입니다. 장기화가 되면서 더욱더 좀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뭐 이전에 해양마스터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영향이 조금 최소화될 것이다, 적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더욱더 격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아직도 여전히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비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미 결과는 드러났어요. 네. 굉장히 미비하다고.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게 많지만은 여러분들 미중 관세는 벌써 이미 부과가 되고 시작한 지 오래예요. 여러분들. 벌써 몇 차례나 이제 부과를 시작한 상황에서 야, 이게 미중무역이 앞으로 극악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리면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여론에서 이제 미중무역, 미중전쟁이라는 표현 자체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는데 이것 자체는 이제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걸 하나의 증명한 셈이에요. 근데 아직도 미중무역 자체가 이제 여론에서 굉장히 떠들다 보니까 야, 이거 한 번 더 엄청난 폭락이 올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참 판단하는 경향이 심한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미중무역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하지만은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관세 부과일과 어떤 양이라든가 그거는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이미 결과로 2차례나 보고가 됐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미중무역 관세 부과했죠. 최근에도 2천억 달러 부과했어요. 2천억 달러. 그리고 7월에도 한 번 더 부과했어요. 근데도 이제 미 증시가 강세라는 거는 예정된 일정 자체는 이제 반대 프포션이 대거 청산되면서 반등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소 이제 미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미중무역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앞으로 관세가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이슈일 뿐입니다. 뭐 하나의 네. 프포션이 청산되는 이슈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전히 같은 기조인 것 같아요. 증시에 영향을 좀 의미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오일입니다. 초반에 75달러 초반 가격대까지는 지켜가고는 있었는데 방금 전에 저희 신세계 시간 안에서는 75달러까지도 좀 위협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다시 소폭
쭉 올라왔습니다. 75.1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인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 오일도 관망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제가 또 이제 웨이팅 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번에도 사실 들고 싶은 건 사실 매도인데 왜냐면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오늘 박스권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신세계에 나와가지고 방향성을 좀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방향성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방향성을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전일 같았으면은 이제 기준선 지지 맞고 강력하게 좀 매수를 좀 추천드릴 텐데 여기는 이제 박스권을 좀 맴돌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장세는 여기가 매수다 매도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오류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 자체는 여러분들 좀 틱 차트로 좀 크게 보자면은 지지 자체가 일단 한 차례 밀려야지 좀 매도 장세에 대한 가능성이 또 추가적으로 열려요. 지금 제일 하단에 있는 지지 자체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74.99 방금 저가가 밀리면은 좀 하방으로 세게 내려칠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가 됩니다. 뭐 이거 제일 밑단 지지겠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보조 지표 가지고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저가 지지가 밀려야 되는데 지금 장세가 박스권도 예상이 되다 보니까 매매를 그렇게 권고드리는 입장은 사실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일이. 전일 이제 오일 틱차트 추세를 좀 보자면은 전일 이제 추세 자체가 열리면서 200틱 이상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프타 관련해갖고 이제 시황적으로 떴는데 이제 일목균형표를 좀 보는 이유는 이런 지지를 좀 보기 위해서요. 강한 상방이 뒤따르면은.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뭐 모두들 이제 저희 방송 이제 신세계를 보시는 분들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장세는 근데 어려워요. 오늘 장세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매도에 대한 뷰는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이기 때문에 이 지지를 받고 이 구간 내에서 박스권을 좀 맴돌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매매를 권고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오늘. 왜냐면 내일 또 이제 재고도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박스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수다 매도다 이런 뷰를 보는 것보다 한 차례 정도 이제 지금 장세가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75달러를 지켜내는 선 안에서는 꾸준하게 매수적인 관점을 보시는 것 같고요. 74.99달러가 좀 이탈이 되면은 매도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도 있지만 내일 원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일단 매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쉬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유 재고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유 재고 지금 재고 예상량은 113만 배럴의 재고 증가 예상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목요일장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일 관련돼서 외신 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박나영 캐스터. 네. 네, 지금 뭐 오일 소식은 항상 거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보가 나오는 속도가 다른 이슈보다 빨라서요. 지금 오일 소식은 이제 거의 4년 만에 트럼프의 이런 이란 제재 때문에 최고치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2014년 11월 이래로 오늘 최고치 경신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뭐 브렌트유, WTI 모두 지금 사실 이제 공급량을 합의한 2017년 1월 이 러시아와 오펙이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당연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미국의 이란 제재가 더해지면서 오일 시장을 크게 출렁이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오일 시장은 지금 이란의 지금 제재 이 부분이 가장 주요하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비슷한 말이지만 모든 기관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란은 뭐 오펙의 세 번째 산유국이고 전 세계 수요의 3%를 차지하는 만큼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이터는요. 오펙의 이런 여러 가지 생산과 또 지금 이란을 조사를 했더니 이란 같은 경우에 9월달 하루 10만 배럴 정도 지금 감산했다라고 분석이 됐고 오펙 전체로 봤을 때는 8월에 비교해서 지금 9만 배럴 정도 조금 더 늘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위스은행인 줄리어스 베어에서는요,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이 이유는 이란 제재 때문이다라고, 공급 우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HSBC 같은 경우도 배럴당 지금 $100 경신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분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펙이 아마도 이란의 이런 공급량의 줄어드는 이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것이다. 또 트럼프와의 계속해서 갈등을 빚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오펙 국가들은 트럼프의 심기를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좀 건드리지 말자라고 암묵적으로 지금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역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펙이나 사우디가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오펙이 지금 이제 유효 생산 능력이 충분하냐 안 하냐, 특히 사우디가 지금 주요 이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좀 사우디만으로는 역부족이다라는 외신 쪽의 주요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식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펙이 배럴당 $100를 경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만한 힘이 없다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사우디가 바로 이 에너지 시장의 주요 메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우디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50만 배럴 추가 생산할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 55만 배럴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 4분기에서 원유 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에 대한 외신 쪽의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추가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쪽에서 워낙 이탈리아 쪽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유로존에 대한 국가는 좀 어떠한가라는 그런 의문도 드실 것 같은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부분을 이탈리아 불안이 전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ING 쪽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급증하면서 3.40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 국채 10년물 금리가 1에서 2bp 정도만 오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오늘 질문들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유튜브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혜영님 달러 인덱스 분석 듣고 싶습니다. 달러와 골드 둘 다 강세인 현재 시점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5라인 다시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앞서서 골드는 보셨다시피 1% 넘게 급등하면서 1,200달러가 다시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 일단 달러에 대한 방향성과 골드, 안전자산인 골드와 그리고 달러도 둘 다 강세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아할 거예요. 항상 이제 상관지수가 이게 마이너스 1에 굉장히 가까운 두 종목이거든요. 상관지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는 이런 거를 뜻하는데,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보면은 반대 성향으로 좀 간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데, 골드 자체가 이제 달러랑 이제 상관지수가 마이너스 1에 굉장히 근접해요. 예,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의아할 거예요. 상관지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기 때문에 반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왜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있냐. 저는 이제 조금 언급을 드리지만은 이 장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추세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변곡 자체가 여기서 다시 재차 이제 매도 장세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장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늘 이제 새벽 1시에 이제 파월 연설이 있죠, 여러분들. 파월 연설이 있는데, 불보듯 뻔해요, 사실. 파월 연설에서 나올 말 자체가 앞으로 미국 경기 탄탄하다. 금리 인상 기조 이어가겠다. 왜냐, FOMC 바로 전주에서 나왔던 내용 자체가 크게 변할 리는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달러가 또 강세가 펼쳐졌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는 거지만은 이제 단순히 이제 인플레이션 발표 전까지는 데일리 이제 틱차트 매매로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장세가 강한 추세장이 아니다 보니까 달러 자체도 굉장히 박스권에서 맴도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지금 좀 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골드를 일봉으로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골드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최근 2018년도 들어서 굉장한 매도 장세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조금 반등이 지속적으로 세게 올라오는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골드는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 값이에요. 달러가 매도 추세만 나오면 돼요. 매도 추세만 나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릴 자리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발표 뜨고 이 지지 밀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수 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한 차례 또 동결이 나오거나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저조하게 보는 현상 자체가 펼쳐지면 그때부터 매수 봐도 괜찮다. 그럼 이 지금 장세 자체가 박스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달러 인덱스가 시황 없이 단순히 랠리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박스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은 골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황 없이는 지금 상황 자체가 진전이 되기 굉장히 힘들다. 이 정도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골드가 지금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달러가 추세가 없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제갈 길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골드의 성격 자체는 어쨌든 간에 랠리예요, 랠리. 단순하게 지금 막 말도 안 되게 다시 한번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일 자체가 극히 드물 거란 소리예요. 지속적으로 랠리를 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언제든지 매수적 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시황이 없고 추세가 없다 보니까 골드 자체가 제각각 오는 것 뿐이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커스에 맞춰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달 중순이죠. 미국의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또다시 한번 2.2% 동결 자체가 나온다면은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조하게 될 거예요. 달러가 매도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왜냐면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이제 골드 자체가 최상단에 있는 지지를 깨고 올라가고, 그때부터 매수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조금 포커스 맞추면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시각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인 박스권 장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뭐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과 그리고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 점쳐지냐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질문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016님의 질문이고요. 골드 물어보시네요. 일단 오늘 1%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세요. 평단가 1190달러의 골드 매수 올인 중입니다. 중기 청산 가격 궁금합니다. 일단 뭐 매수로 좀 길게 끌고 가실 분의 질문인 것 같고요. 지금도 이미 좀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인데, 중기적인 청산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산하세요. 솔직히 지금 얘기할게요. 청산이요? 네. 네네. 지금 청산하세요. 왜냐면요, 사실 골드가 미친 듯이 뻗고 올라가려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추세가 매도 추세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럴 만한 시황이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 최상단에 있는 추세대 자체가 1215.0, 이 인근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개인적으로 이 지지 자체를 조금 뚫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중기적인 뷰를 재차 다시 그때 봐도 늦지 않아요. 제가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기를 조금 들고 간다는 거는 시황 없이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지금 이제 90달러인데 한 200틱 정도 수익을 내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청산하는 것도 좀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적인 뷰를 보려면은 어떻게 보면 올해 4월부터 내려왔던 일봉에 대한 최상단 지지가 밀리고 나서 추후에 봐도 시황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시황 자체가 펼쳐지고 나서 그때 봐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에 대한 기회예요. 불과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까지 60틱까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계속 끌고 간다는 거는 위험성이 좀 따른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반청 이게 아니라 여기서 올청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전부 청산을 하시고, 네.
이 지지가 밀리고 나서 시황이 뒤따르면 달러가 약세가 펼쳐질 만한 인플레이션 발표라든가 그런 여건이 뒤따르게 되면은 그때 한번 재차 골드를 매수뷰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다시 청산하신 이후에 다시 좀 보자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에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굉장히 시황이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매매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이건 언급 안 할게요. 작년과 같은 달러 인덱스의 강약세장이라든가 엄청난 강세장 자체는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올해 장세가 굉장히 달러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정황이 펼쳐져요. 그리고 지금 다수가 보지 않는 관점이 있겠지만은 12월 금리 인상 자체가 저로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아직은 희박해요. 파월이 아무리 강세다, 금리 인상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도 인플레이션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12월이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은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왜냐, FOMC에서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5일날 이제 인플레 발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변곡에 대한 자리가 예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조금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신세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해주셨나요? 네. 네, 이어서 박나연 캐스터. 네. 네, 오늘 마지막 소식 짧게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이터에 방금 나온 기사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을 비롯해서 주요 기술주들, 미국의 대장주들이죠. 이 기업들의 대표들과 만날 계획이다라고 커덜로가 지금 발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또 정책적인 이야기들과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시는 거의 IT 기업들이 지금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좀 집중이 되는 소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신세계 알차게 1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목요일 저녁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